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 기행 시간의 이경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일련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은 통신사의 여정 사행 1만리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구성원들 이렇게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수고하신 배준영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이란 친선협회에서 오신 배준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를 좀 더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혹시 개별적인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자세한 대답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의 국가 자격인 친구사, 친가 뜸의 네. 국가 자격인 친구사를 취득한 배준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친구사, 신큐시라고 하고요. 네. 또 이란 친선협회의 상임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가교 역할을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친선협회, 한일 친선협회 서로 교류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활동사항 알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두 나라 간의 또 우호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국의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통신사란 무엇인지, 왜 조선통신사인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17년에 네.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요. 네. 등재된 내용은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네. 즉, 물론 일본에서 한국을 왔을 때는 국왕사라는 것이 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을 때는 통신사가 네. 있는데, 조선국의 통신사, 조선통신사의 그 시기 때 또 특히 의의가 있었던 것은 조선통신사를 행하고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 점도 높이 평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국이 그 전의 시대도 있지만은 좋은 그러니까 소통을 한 그 기록을 토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후로 부산에서도 축제를 하고요. 네네. 또 일본에서도 몇 곳에서 지금 상당한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놀이나 풍속 이런 것들 예. 공연하고 있다는 얘기. 행렬을 하고 네, 행렬은 그렇습니다. 네, 행렬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다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아마 그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부터 한성에서 출발해서 일본 에도까지, 대략 에도, 니코도 가지만 네. 에도까지 가는 예. 그 머나먼 거리, 그 기나긴 시간을 가는 그런 그 길 도중에 그야말로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네. 또 첨가해 주실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예. 주세요. 예. 네, 한성에서부터 에도, 어떨 때는 저 니코까지, 니코는 더 북쪽에 있군요. 네. 그럼 조선 내에서 이렇게 쭉 간 길을 한번, 저기는 지금 보시는 그 지도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했는데, 네. 저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일화들이 한국 내에서, 일단 조선 내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일단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00년 이상, 260년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그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통신사라는 것이 네. 왕명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네. 꼭 궁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왕이 계신 궁궐에 절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수도인 곳에 있는 궁이나 별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 때는 당연히 한양에서 시작을 했겠죠. 네. 그래서 한양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1차 목적지가 영천인데요. 영천에서 일단은 강원도 분이라든지 전라도 분이라든지 충청도 분들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1차 요독을 푸십니다. 저 문경하고 부산 사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천. 위치가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동쪽에 강원도에서 서쪽에 뭐 충청도, 전라도, 위쪽에 그 경기도, 뭐 서울 이런 데서 온 네. 분들이 1차 집결하는 곳이 이제 그 영천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예. 그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다. 영천은 특히나 이 통신사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요청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일본 쪽에서 조선에 요청을 한. 요청을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상제예요. 네. 그 마상무예를 일본 분들이 아주 강적으로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마상제가 가장 번창하고 활발하였던 곳이 또 영천이고, 네. 또 현지에도 지금 영천에서는 마상무예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등재됐는데 거기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 마상제. 이것은 또 예술이니까. 그렇죠. 마상무예로서 네네.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상제가 그럼 마상제주구나. 말 위에서 타는 제주, 예, 뭐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마상무예입니다. 네네. 예. 마상무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 1차 모임을 하고 1차적으로 집결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이제 모든 분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총 인원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부산에서는 집결을 해요. 최종 집결지네. 한국의,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선의 최종 집결지가 부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하기 전에 육로의 마지막 장소인 것이죠. 네. 그 부산에서부터는 이제 해로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조금 영가대에서 해신제도 지내고 네. 또 이제 배를 장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부산에서 머무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 자연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네. 육로길도 위험하지만은 그 해역길을 가는데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도 뭐 기원을 다 지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이런 경우에는 그 규모도 상대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준비가 굉장히 많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1차 스시마로 건너간다는 거죠. 네. 대마도라고 말하는. 네. 네. 백기를 통해서 스시마로 가서 네. 스시마에서 다시 해로로 오사카까지 갑니다. 그래서 스시마와 오사카까지는 해로로 가고 네. 오히려 또 오사카에서부터는 일본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도쿄, 동경인, 에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코스이고요. 네. 뭐 또 예외적으로는 그 위로 니코까지 가는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여정보다 그 일본에서의 여정은 굉장히 뭐 서너 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을지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그러면 부산에서 네. 이제 그 출발을 하는데 네. 그 출발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를 지내고 간다고 했는데 예. 그 굉장히 신성한 일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신성한 사건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죠? 그 네. 부산의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냅니다. 네네. 얼마 전에도 이 해신제를 다시 부활을 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 다시 신문에서 봤습니다. 옛날의 그 풍습대로 하는 그런 제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옛날 복장을 하고 이렇게 다시 재현한 것이군요. 네. 부산일보에 실린 것이네요. 예. 해신제를 지내고 지금 저런 그 행사를 한다는 거죠. 네. 볼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냈는데 네. 해신제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바다 시내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신제는 예, 좀 설명을 해신제는 해주시겠어요? 바다 시내 하는 건데요. 네. 길내라고 하는가요? 네네. 국조 올해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길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8개의 음식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예. 8변 8두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변하고 두 용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8가지씩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조 올해는 뭐 길래, 가래, 빌래, 굴래, 뭐 흙내 네. 이런 것들인데 네. 그 중에 길한 일, 상스러움을 불러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 제사라는 거고. 그 이제 제사상 준비할 때도 방산시물이라 그래가지고 예.
당연한 얘기지만 그 지역에서 나는 풍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재료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의 원칙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 지나간 그렇군요. 역사들 보면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네. 부산에서 많이 나오는 해산물이라 네. 그럴까요? 그런 종류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 육로, 해로 합해서 왕복 1마리가 넘는 네. 그 길을 가면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이제 조선에서 일본의 에도 니코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로 통신사 하면 조선통신사는 당연히 조선시대겠지만 통신사라는 명칭이 정확한 더 명칭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시절에 대해서 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 조선시대 이전에 그 저런 길을 갔던 어쨌든 국내에서는 같은 가장 거니까. 통신사에 네. 조선통신사 이전의 경우에 가장 기록에 네.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분은 고려시대의 정몽주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시대의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 정몽주 선생님께서 뭐 그때는 보빙사라든지 통신사에 여러 가지 별칭이 있거든요. 네. 그런 뭐 보빙사, 뭐 해례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정몽주 선생님은 또 그 시라든지 글을 또 남기셔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해행총재라고 네.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 그 통신사 역할을 한 가장 좋은 사례를 네. 든다면 정몽주 선생님의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네. 또 정몽주 선생님은 훌륭한 외교 사절을 하셨고요. 네. 또 사비를 들여서까지 고려의 포로이죠. 그 포로인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 분으로도 유명하십니다. 네. 그러면 네. 조선통신사, 통신사 그런데 고려시대의 정몽주 선생님도 통신사라고 하면 됩니까? 예, 아, 통신사, 정식명칭이 그러니까 통신사. 네. 조선시대 이전의 시대의 통신사로서는 고려시대의 네. 통신사로서 정몽주 선생님의 음. 활약을 좋은 기록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몽주 선생님의 그 기록, 그 활동 기록은 그 책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록물에 있다고. 예. 그 책 이름이 해행총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해행총재.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예. 고려시대의 통신사 역할을 했던 정몽주 선생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기록은 해행총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절단이나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28책이라고 그럽니까? 네, 28책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권으로 돌돌 하여튼 책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28책으로 편집한 책인데요. 네. 이 해행총재에 드러나 있습니다. 네. 첫 부분에 28책이면서 네. 정몽주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네. 해행총재. 해행총재 하면 바다를 다니는 뭐 총재 뭐 여러 가지 실려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저렇게 한문으로 쭉 내려 썼네요. 이건 누가 썼는지를 이 모르겠네. 고려시대 때의 통신사 역할로 정몽주 선생님의 활약 중에서는 저희 포로를 고려의 포로를 데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일본 측에서 정몽주 선생님의 그 팬이라고나 할까요? 네. 존경하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칭송이 자자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또 조금 더 앞 시대로 가보면 고려 시대의 통신사 역할을 한 것처럼 다른 시대에도 통신사의 역할을 한 것이 분명히 있죠. 네. 꼭 통신사라는 명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역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여러 군데의 필담입니다. 그리고 또 각 곳에 남아있는 특히 일본의 1000년 이상의 그 고찰이라 그러죠. 그런 오래된 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록물 때문에 알 수 있군요. 기록물 예. 때문에. 네. 저도 일본에서 친구사의 논문에서 필담을 연구한 적이 있고 또 필담과 그 승려이면서 의사, 의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분들을
테마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필담이 여러모로 이 조선통신사 그리고 통신사 또 한국에서 일본을 갈 경우 또 일본에서 한국을 올 경우 그때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그때 한자로 다 통했기 때문에 그 필담이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아 삼국, 한국, 중국, 네. 일본이 공통된 네. 문화가 한자 문화죠. 네. 그래서 문화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네.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시대의 통신사, 조선통신사, 고려시대의 통신사, 고려통신사, 이제 통칭해서 통신사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자세한 뭐 일화들이 있습니까? 꼭 그 나라를 일일이 넣어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고려통신사라고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나라국을 넣은 것은 조선통신사만이 있고요. 네. 보통은 그냥 통신사라고 네. 했는데요. 통신사에 다른 명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그 에도 시대 전에 교토도 수도였었고 그 전에는 나라도 수도였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곳을 보면 다 1000년 넘은 절이 있어요. 근데 교토의 호류지라고 그러죠. 그곳에는 또 일본의 국보 1호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목조미륵 방가사유상 그것을 보면 또 우리나라를 알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토 실크는 아주 유명해요. 비단이. 그 비단은 신라계 도레인이 비단을 전수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든지 또 같은 교토입니다만은 그 기온 그러니까 축제죠. 맛들이. 기온 맛들이에는 그 야사카 신사라고 해서 그 야사카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도레인의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야사카 신사라고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산에다가 지금도 그 대자라고 해가지고 불을 지피고 하는 유명한 그 축제라고 하죠. 1년에 꼭 한 번 있습니다. 그 기온 매년 하는 맛들이가 거예요? 네. 유명합니다. 그것이 또 고구려계 도레인. 그러니까 교토는 신라계 도레인도 있고 고구려계 도레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뭐 청수사, 뭐 예를 들어서 백제랑 상관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일본의 그 언어 중에는 사비시라고 있어요. 사비시. 네. 사비시가 조금 보면은 좀 그 쓸쓸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백제 도레인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나라 쪽에 도후쿠시, 그러니까 동북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원효대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상대사 초상화가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아, 교토, 나라, 뭐 오사카 이런 등지구나. 동경하고 다른 저 중간 부분들. 예, 일본 대륙의 중간. 간사이라고 해서 간사이. 일본은 동서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동쪽이 간도, 네. 간동이 되고요. 네. 간서가 그 오사카 쪽에 나라, 교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간서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사카 쪽에 조금만 더 가면 간사이 공항이 있어요. 그것이 간사이 공항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예. 네. 거기에 이제 신라 시대의 그 고승들이 그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그쪽에 의상대사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도후쿠지. 도후쿠지는 네.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에 있는 도후쿠시 동북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사찰이죠.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네. 원효대사 그리고 의상대사의 초상화가 있고요. 네. 초상화가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 거구나. 그런 예. 말하자면요. 초상화가 모셔져 있고. 예. 그리고 그 동북사 토호쿠지는 그러니까 고전의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1000년 전의 고찰을 들여다보면 일본인데 한국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다른 나라인데 그 시대 때 이미 우리 조상님들이 고구려였었던 백제였었던 신라였었던 뭐 통일신라였었던 그 다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해 주었는데 또 그곳에서는 그것이 또 잘 지켜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옛 조상의 숨결을 오히려 그곳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은 오히려
뭐 외국을 간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유홍준 선생님도 네.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그 책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오래된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정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일본 간서 그쪽으로는 그 1000년 전에 그 우리의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럼요. 남아 있고 보존돼 네. 있다고 말할 수 있네요. 지금 말한 곳은 말 그대로 간서잖아요. 네. 간사이잖아요. 그러면 간도 쪽으로는 뭐가 있나 보면은 네네. 오히려 동경에서 1시간 정도 가는 곳에 보면 네. 고려라는 한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 중간에 구를 빼가지고 고구려인데 네. 그러니까는 입구 쪽에는 고려라고 적혀져 있지만 네. 안으로 신사에 들어가 보면은 고구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 고마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고마신사는 또 보면은 1300년 전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의 그러니까 왕자 약광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약광왕. 예, 네. 광이 그 빛날 광자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약광왕이 해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을 갔는데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 고구려에서 예, 일본 왜냐하면 외국을 갔다. 그 마지막 왕의 왕자거든요. 나라에서 변이 일어났구나. 예, 네.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때 인구가 1779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가 그 500명도 있지만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1779명이 그러니까 13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단체 이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본의 그 고마라고 하는 지금 이제 히타카시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그것이 고마군이었어요. 네. 옛 이름이.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주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고구려의 왕자가 마지막 예. 왕의 왕자가 예. 처음에는 이민을 간 게 아니고 그럼요. 여행을 떠났군요. 예, 그러니까 수행원들을 사절처럼 이렇게 간 것이었어요. 사절로 갔는데 예. 돌아올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 나라에서 생겼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정이 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서 네. 어찌 해서 네. 일본에 있는 사이타마 현에 있는 히타카시. 옛 히타카시. 이름이 고마군.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마 신사에 고마라는 한자가 고려. 네. 근데 그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고구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고구려가 확실한 기록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정확한 그리고 기록. 그 고마 신사의 그러니까 지금 후손이죠. 그 후손이 그 약광왕의 그 네. 직계 후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대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대요? 예, 60대 후손이 지금도 그 고마 신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옛날 그 1300년 전에 네네네. 고구려의 왕자가 네. 건너가서 정착한 그곳에 계속 계승해서 이어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분이 또 주어질 수도 있겠네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곳 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네. 이제 그곳을 분명히 지키고 네. 그 주변으로도 있었고 사실은 고마 신사 앞에서도 조금은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신사로서 신사의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을 궁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사 어떤 절 같은 그 그런 신사를 네. 그러니까 약간 절로 치면 주지스님. 그걸 궁사라고 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궁사로서 그 60대 손이 직계 후손이죠. 60대 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인데 네. 이곳이 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된
곳으로서 네. 그 소중한 곳으로 지금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공동유산이 될 수 있겠어요. 일본과 우리 한국의 공동유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300년 전에 네. 고구려인이 가서 정착했던 고마, 그래서 고마신사, 네, 고마신사 네. 옆에는 고마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럼 고마신사하고 고마사는 무엇이 다른 건데요? 지금은 그 고마사의 사찰의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의 역할과 네. 사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신사만 있는 곳이 있고 사찰만 있는 곳이 있고 네. 또 이런 경우처럼 신사도 있으면서 사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사도 있고 사찰이 있는 곳은 정말 오래됐고 네. 규모가 크고 네. 또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네. 근데 이 고마 신사 쪽에는 신사도 있고 사찰도 있고 우리 고구려 마지막 왕의 왕자 직계 후손이 지금도 이어져 있고 또 그분들이 그 고시라는 성을 네.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고시로. 네. 또 그 성에서 또 여러 가지로 파생된 그 일본의 네. 오래된 성 안에는 그러니까는 고마 신사 때 오신 1779명의 후손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수행 같이 했던 분들, 네. 1000명, 1700명,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몇십만으로 불어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마 신사를 지키고 있는 궁사가 있고, 네. 네, 현재도 지키고 있고, 그럼 뭐 앞으로 더 잘 지키고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강 네. 후손 60대 고마 후미야스 궁사라고 합니다만은 저도 몇 번 가서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 신사. 예. 뭐 인지도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마 신사, 예. 한국에서의 인지도, 일본에서의 인지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유명하신 선생님의 책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네, 일본 편에도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접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행총재도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뜻밖의 고마 신사의 자세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고구려의 왕자가 사절단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약간의 비극적인 일인데 결과적으로 일본에 정착해서 1300년 전이니까 1300년을 유지해온 그런 사절단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네요. 그 동경 쪽에 가깝다고요? 동경에서 네. 자동차로 1시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관광지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유적지로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꼭 대사관에서도 꼭 매년 가는 곳이고요. 네. 일본의 로얄 패밀리들도 꼭 가시고요. 네. 또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문학을 가르치시고 배우시는 분들을 모시고 몇 번이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오늘, 함께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신사에 대해서 그 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몽주 스님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이전에 또 통신사 이전에 그 도레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예들까지 이렇게 대략 짚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얘기,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준영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를 들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